여러분, 혹시 국경을 넘나드는 진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놀라운 실화입니다. 43살 일본 여성과 45살 한국 남성이 만나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죠. 암 투병으로 절망에 빠진 여성과 교통사고 후 재활치료를 받던 한국 남성.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이 국경을 넘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 외곽의 종합병원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3살의 일본 여성 유카리가 암 치료를 위해 장기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유카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벚꽃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와도 자신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병원의 조용한 복도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응급실 쪽에서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유카리는 호기심에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 쪽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아래층 응급실 입구에는 구급차 2대가 서 있었고 의료진들이 환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그때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옆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응급으로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유카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소보다 병원이 소란스러웠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들과 환자가 나누는 대화가 일본어가 아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억양과 리듬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유카리는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자의 신음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한국어는 그녀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신기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유카리가 평소처럼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재활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남성이 간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45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가 바로 어제 밤 옆 병실에 온 환자 민수였습니다. 민수의 첫인상은 의외로 차분해 보였어요. 다리를 다쳐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유카리를 보자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유카리도 예의상 목례로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외국인 환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유카리는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왜 한국 사람이 멀리 일본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지 말입니다. 간병인이 자세히 설명해 주길 민수는 한국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특수한 재활치료를 위해 오사카의 이 병원을 찾아왔다고 했어요. 일본의 재활의료기술, 특히 이 병원의 물리치료 프로그램이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카리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자신은 이 병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멀리서 희망을 품고 찾아온 곳이었다니. 그날 저녁 유카리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이미 6개월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홀로 치료받는 그 남성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봤어요.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땅에서 아픈 몸을 맡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 생각했습니다. 유카리 자신도 혼자였지만 최소한 모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익숙한 문화 속에서 치료받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유카리는 민수의 일상을 조금씩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는 매일 정확히 아침 8시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고 오후 2시에는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병실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고국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특히 간호사와 대화할 때의 민수 모습이 유카리에게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서투른 일본어와 손짓 발짓을 동원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 때로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답답해하는 표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유카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괜찮은지 궁금해졌고 혹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뜻 다가가기에는 언어의 벽이 있었고 무엇보다 평생 낯선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던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미묘한 거리를 두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민수가 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본어가 서툴렀어요.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의사소통은 어려웠습니다. 대신 그는 언제나 정중한 목례와 서투른 미소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수의 성실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유카리는 복도에서 민수를 마주칠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가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다가가 말을 걸 용기는 없었어요. 단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유카리는 평소처럼 병원 3층 복도 끝에 있는 넓은 창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그녀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벚꽃나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고 오후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비치는 자리였거든요. 유카리는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단순히 바깥 풍경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유카리가 창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고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유카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유카리의 존재를 먼저 눈치챘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 미안한 듯 휠체어를 뒤로 빼려고 했어요. 유카리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는 뜻을 전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어눌하지만 정성스러운 일본어로 말을 건넸어요. 스미마센. 오늘 날씨 좋네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유카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날씨네요. 봄이 완전히 왔어요.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일본어로 대화가 통했다는 기쁨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벚꽃. 아름다워요. 한국에도 있지만 여기가 더 예뻐요. 유카리는 그의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외국어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그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유카리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벚꽃이 피나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네라는 곳. 정말 유명해요.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창가에 나란히 서서 벚꽃나무를 바라봤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민수가 서투른 일본어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카리는 오사카의 명소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카리는 민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졌어요. 그가 왜 일본까지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 한국에는 어떤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민수 역시 유카리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가족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했지만 아직은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창가는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매일 오후 2시쯤 되면 둘 중 누군가는 먼저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누던 것이 점차 날씨 이야기,
병원 음식 이야기, 치료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어 갔어요. 민수는 매일 일본어 회화책을 들고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유카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유카리도 민수를 위해 천천히 쉬운 단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몸짓이나 그림을 그려가며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유카리는 고마워요라고 따라 해봤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창밖에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유카리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병원 생활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 몰랐다고. 민수 역시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한 인연에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이렇게 창가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유카리가 창가에서 만나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날마다 조금씩 늘어갔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서울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유카리는 혼자 살면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가에서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각자의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유카리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몸이 특히 힘들었고 민수는 재활 치료가 생각보다 진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유카리는 병실에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병실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뉴스 프로그램의 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볼륨이었어요. 유카리는 처음에는 참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민수는 고국의 소식이 그리워서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특히 그날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더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자신이 맡았던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카리는 1시간 넘게 참고 있다가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예민해진 상태에서 큰 소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수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소리를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급히 리모컨을 찾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는 즉시 소리를 줄였지만 유카리의 표정을 보고 많이 불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계속 사과했지만 유카리는 이미 짜증이 난 상태였어요. 저는 아파서 쉬고 있는데요. 유카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을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평소 온화했던 유카리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는 서툰 일본어로 계속 사과했지만 유카리는 이미 돌아서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혼자 병실에 남아 자책했어요. 자신이 너무 무신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치료받는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다른 환자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는 그날 저녁 내내 유카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유카리도 자신의 병실로 돌아와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가 났어요. 자신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유카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사과하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다리에 심한 경련이 왔습니다. 아! 하는 신음과 함께 그는 휠체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유카리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가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파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리를 부여잡았어요.
재활 치료 과정에서 가끔 일어나는 근육 경련이었지만 그 순간의 고통은 상당했습니다. 유카리는 서둘러 간호사실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간호사님, 급히 와주세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민수를 응급 처치하는 동안 유카리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어제의 다툼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서로 아픈 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병상련의 사이였는데 왜 그런 일로 다퉜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수의 상태가 안정되고 나서 유카리는 그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떠세요? 많이 아파요? 유카리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유카리는 민수를 보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의 작은 다툼을 통해 두 사람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민수가 경련으로 쓰러진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일을 계기로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제의 작은 다툼이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유카리는 민수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러 왔고 민수도 그녀의 배려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특별히 맑은 오후였습니다. 유카리가 창가로 나왔을 때 민수는 이미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어요. 유카리가 다가가자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유카리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녀는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냐고도 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괜찮다고 다만 마음이 조금 복잡하다고 했어요. 유카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참 후에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며칠 전 다툼에서 유카리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신경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유카리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속내를 털어놨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혼자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연인도 없어서 괜히 예민했던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이 말을 듣고 유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유카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과 싸우는 것도 혼자라서 정말 두려웠다고 털어놨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아픔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유카리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였던 그녀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언제 이혼했는지 물어봤어요. 유카리는 작년 가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병을 견디지 못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떠났다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유카리는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건축 설계사로 일하면서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고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도 들려주었어요.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 한 명이 잠깐 들렀다 간 것이 전부였어요.
유카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과 너무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두 사람 모두 살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이 더욱 깊이 와닿았어요. 민수는 일본까지 온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활치료 후에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나은 치료를 찾아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서 낯선 땅에 왔다고 털어놨어요. 유카리도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남편의 변한 태도, 이혼 과정에서의 외로움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매일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카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유카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상처를 공유하면서 치유의 과정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따뜻한 인연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창가에서 바라본 석양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각자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아픔들이 이제는 둘이서 나누는 것이 되었어요.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가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눈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유카리의 우정은 날마다 깊어졌어요. 매일 오후 창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치료의 고통도 외로움도 함께 나누니 한결 견디기 수월해졌어요. 그날은 유독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오사카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어요. 병원의 에어컨이 풀 가동되고 있었지만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무더위로 인해 전력망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민수는 병실에서 한국어 교재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유카리는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병원의 밤이 시작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정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에어컨 소리, 의료 장비들의 작동음, 복도의 조명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몇 초 후 응급 전력이 가동되면서 중요한 의료 장비들과 응급실, 중환자실 쪽은 다시 불이 켜졌지만 일반 병실과 복도 상당 부분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유카리는 갑작스러운 어둠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도 어둠을 무서워했는데 병원에서의 정전은 더욱 불안했어요. 혹시 의료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어둠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민수도 당황했지만 유카리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며칠 전 대화에서 들었거든요. 어릴 적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민수는 서둘러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유카리를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어요. 병원 복도는 비상등만 켜져 있어서 매우 어둠침침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손전등을 들고 환자들을 돌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손전등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유카리의 병실로 향했어요. 유카리의 병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유카리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손전등을 부드럽게 비추며 자신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카리는 민수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전이 되자마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 무서웠다고 털어놨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자신이 옆에 있다고 위로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만들어내는 작은 원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유카리에게 자신과 함께 복도로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병실보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덜 무서울 거라고 했습니다. 유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수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유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창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달빛이 들어와서 조금 더 밝았어요. 민수는 유카리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손전등을 바닥에 놓으니 주변이 은은하게 밝아졌어요. 유카리는 민수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5살 때 지진이 일어나 집에 정전이 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밖에 나가 계셨고 혼자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때부터 어둠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유카리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자신이 함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카리는 민수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났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의 소음들이 평소보다 조용했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박동 소리만 들렸어요. 민수는 유카리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의 밤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힘든 별들이 시골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해줬어요. 유카리도 점차 마음을 진정시키며 일본의 여름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갔던 추억을 나누며 어둠에 대한 공포를 잊으려 했어요. 민수의 존재가 어둠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병원의 전력이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복도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병원은 다시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이 켜지자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유카리는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민수는 당연한 일이라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병상련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병실로 돌아가기 전 민수는 유카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신을 부르라고 했어요. 유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의 따뜻함이 두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그날 밤 이후 병실은 더 이상 두 사람에게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안정감이 병원 생활을 견디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정전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든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정전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병원 동기에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민수는 매일 재활 운동을 할 때마다 유카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었어요. 재활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였습니다. 민수의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땀이 비오듯 흘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카리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오늘 운동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었다며 놀라워했어요. 민수는 누군가 자신을 응원해주니까 힘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물리치료사는 가족이 면회를 오시나 보다고 했어요. 민수는 가족은 아니지만 소중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카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의 고통이 예전보다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민수와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서로 힘내자고 했던 그 말이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항암 주사를 맞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료가 끝나면 민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와 창가에서 나누는 대화가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유카리 덕분에 재활치료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어요. 그녀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난다고 털어놨습니다.
유카리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유카리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치료받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고 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유카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늘 혼자였고 아픈 후에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유카리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에는 특별한 루틴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유카리에게 오늘의 진전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걸음이 조금 더 안정되었다거나 근력이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카리는 그런 민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어요. 유카리도 항암 치료 후에 민수에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아팠다거나 식욕이 조금 돌아왔다는 작은 변화들을 나누었어요. 민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유카리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속상해했어요. 거울을 보기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건강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유카리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었어요. 또 어느 날은 민수가 재활 운동 중에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유카리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걱정스럽게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유카리는 한참 동안 안심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유카리에게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한강,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이야기를 들려주며 언젠가 함께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카리도 일본의 아름다운 곳들을 소개해주며 민수와 함께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전에는 막연하고 불안하기만 했던 미래가 이제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민수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의욕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유카리를 담당하는 간호사도 환자의 정신적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두 사람의 치료 경과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다리 근력은 꾸준히 회복되고 있었고 유카리의 검사 수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의 안정이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각자의 병실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이 쌓여가는 곳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견디기 힘들었던 치료 과정이 이제는 함께 극복해 나가는 여정이 되었어요. 서로의 존재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지낸 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의 재활 치료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을 보였어요. 의료진들도 놀라워할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리 근력이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보조기구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반면 유카리의 치료는 아직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는 나타나고 있었지만 의사는 최소 6개월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치료 일정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였어요.
민수의 담당 의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재활치료 경과가 매우 좋다며 2주 후면 퇴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은 좋았지만 유카리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그날 저녁 창가에서 만났을 때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유카리는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의사가 2주 후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유카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가에 스치는 아쉬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카리의 치료는 언제쯤 끝날 것 같냐고 말이에요. 유카리는 최소 6개월은 더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항암 치료 과정의 절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수의 회복은 반가운 일이었지만 이별이 다가온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민수가 먼저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퇴원하는 것은 좋지만 유카리를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혼자 남겨두면 또 외롭고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유카리는 그런 민수를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 덕분에 많이 강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밝은 척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유카리와 연락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편지든 전화든 상관없으니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카리는 잠시 당황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연락을 계속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언어의 차이도 있었고 시차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특별한 인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유카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인연을 단순히 추억으로만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카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카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민수와 연락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 살게 되면 연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도 함께 표현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국제 전화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소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연락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민수는 일본어 공부를 계속해서 유카리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유카리도 한국어를 조금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함께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민수는 유카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절대 그녀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치료가 모두 끝나면 일본을 다시 방문해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카리도 민수에게 약속했어요.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건강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서 민수가 이야기해준 아름다운 곳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미래의 희망찬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별이 다가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이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도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유카리에게 당부했습니다. 혼자 남겨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받으라고 했어요. 자신이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꼭 건강해지라고 말했습니다. 유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도 꼭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별의 아쉬움보다는 서로를 위한 응원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병실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앞으로도 서로의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민수의 퇴원날이 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두 사람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며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보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유카리와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오전 10시 민수는 퇴원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료진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며 건강을 기원해 주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고맙다며 인사했지만 마음은 온통 유카리에게 가 있었어요. 유카리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치료 시간이 길어져서 민수가 떠나기 전에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치료실에서도 계속 시계를 보며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유카리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민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었어요. 유카리는 서둘러 병실로 향했지만 몸이 아직 치료 후유증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수를 보내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냈어요. 민수는 자신의 짐을 모두 정리한 후 유카리의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인사도 없이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유카리가 나타났습니다. 치료 후유증으로 얼굴이 창백했지만 민수를 보자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민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건강해져서 떠나는데 유카리는 아직도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미안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가로 향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그 특별한 장소였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고마웠다고 유카리가 없었다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유카리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민수 덕분에 살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민수가 있어서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서투른 일본어로 써본 편지라며 유카리에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혼자 읽어보라고 말했어요. 편지에는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카리도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직접 접은 종이약 1000마리를 예쁜 상자에 담아 민수에게 선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며 민수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엇보다 컸어요. 민수는 종이약을 보며 유카리의 정성을 느꼈고 유카리는 편지를 받으며 민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1시가 되었어요. 민수는 오후 3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유카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절대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치료가 모두 끝나면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유카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열심히 치료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한국에서 건강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당부했어요. 드디어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민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유카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전이 났던 밤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시선 속에 담겨 있었어요. 감사함,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 올게요.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유카리는 힘겹게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창가 유리 너머로 교차한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복도를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을 때 유카리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민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유카리는 민수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작은 다툼, 정전 사건,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었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유카리는 민수가 준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서투른 일본어로 쓰인 글씨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유카리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유카리는 민수로부터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제전화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서로를 응원하기로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병실은 더 이상 고통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국경을 넘어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진 곳이었고 진정한 인연이 시작된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창가에 앉을 때마다 유카리는 민수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치료를 받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어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인연이 앞으로 어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지 두 사람 모두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일본 오사카 병원에서 시작된 한국인 민수와 일본인 유카리의 인연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한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해준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국경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아픈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 아름다운 사랑, 정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꼭 남겨주시고요.